감정가 3억 5,300만 원짜리의 1층 상가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런데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무려 3회나 유찰이 되었습니다. 최저가가 1억 2,100만 원까지 떨어진 거죠. 이 상가 주위에 비슷한 평수의 1층 상가의 임대 시세는 대략 월 150만 원 전후였어요. 못해도 이 상가를 낙찰받아서 100만 원에만 임대를 내놔도 충분히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무려 26명이나 입찰에 참여를 했죠.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상가는 여전히 공실입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시고 구독도 해주실 것 같아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 차장입니다. 작년 초에 제가 관심을 가졌던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상가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잘 아는 지역의 1층 상가였고, 두 번째는 1층 상가임에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 나온 상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가진 돈으로도 충분히 투자가 가능한 그런 상가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사 끝에 결국 입찰은 하지 않았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방송 끝부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먼저 이 상가에 대한 소개와 낙찰 결과, 그리고 낙찰 후 1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 그리고 제가 분석한 내용 등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상가고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위치한 상가였고, 감정가 3억 5,300이었어요. 건물 면적 48제곱미터, 한 15평 정도 되는 상가였고, 1층이었습니다. 1층. 지금 여기 최저가가 34%, 1억 2,10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34%라는 얘기는 최저가가 유찰이 한 번, 두 번, 세 번 됐다는 얘기죠. 예, 유찰이 세 번이나 된 물건이었어요. 저는 이 물건이 두 번 유찰되고 최저가 1억 7,297만 원일 때, 이때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고요. 이때 한 2월경에 조사를 했었어요. 작년 2월경에. 하지만 결국엔 입찰을 하지 않았죠.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이때도 또 유찰이 됐어요. 저는 예상하기로 이때 한 2억 전후에서 낙찰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 예상 바뀌었죠. 예, 또 유찰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 회차 이제 34%까지 떨어졌죠. 이때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고요. 자, 결과는 무려 26명이나 입찰을 했고, 그 중에 낙찰가는 62%, 2억 2천에 나 땡땡이라는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회차가 1억 7,200이었잖아요. 전회차 49%를 넘긴 사람이 무려 8명. 와, 놀랍습니다. 그쵸? 자, 어떻게 보면 이 물건은 흐르는 물건이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상가는. 이때 들어갔으면 거의 최저가에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이 가격보다 한 5천만 원 좀 덜 되지만 5천만 원 정도 업된 가격으로 그 다음 회차에 받게 된 거죠. 무려 26명이나 입찰을 해서.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대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자, 확대해 볼게요. 자, 사진 보이시죠? 이 1층 상가인데 이 물건의 위치는 1층 중에 여기에요. 제가 지금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이 상가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가의 1층이 지금 대부분 공실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조사를 했을 시점에는 이렇게까지 공실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경매로 나온 물건은 공실이었지만 나머지 1층의 대부분은 음식점 위주로 다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상가 현재 모습은 어떤지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그 현장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지금 그 상가가 있는 현장에 나와 있고요. 바로 제 뒤에 보이는 상가가 그 경매 물건을 놨던 상가고, 이 상가의 그 1층이 그 물건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가가 좀 크죠? 한 7층 되는 정도 상가인데 제가 바로 앞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왕복 4차선을 낀 그리고 건너편에는 아파트가 보이고, 지금 여기에 위치한 상가인데요. 보시다시피 현재 지금 일요일 오후인데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안 보여요. 예. 바로 이 물건입니다. 예, 이 자식도 임대를 한다는 경매죠.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지도를 보면서 이 상가와 그리고 상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가는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제가 마우스 커서로 움직이는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주위를 보면 향남 환승 터미널이 보이고 그리고 홈플러스가 보입니다. 이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직접 편집도로 잠깐 전화를 해볼게요. 이 분홍색으로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이게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주거지역이에요. 대부분이 아파트고 빌라도 조금 있는데 비교적 수요가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리고 이 상가 바로 앞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는 한 2,000세대가 좀 넘고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아파트 세대수는 약 7,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어떤가요? 이 상가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1층 상가이고 가격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회 유찰돼서 지금 가격이 1억 2,100만 원이었어요. 입찰해야겠죠. 당연히. 자, 그러나 잘 보셨나요? 제가 이 상가에 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장의 모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공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판단을 했었죠. 그 당시에 제가 현장 조사를 몇 차례 했었거든요. 평일에도 가보고 주말에도 가보고 또 낮에도 가보고 밤에도 가보고 근처 카페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쭉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 상권은 많이 죽었다 였습니다. 주위의 상가들이 대부분 장사가 잘 안 되는 느낌이었고요. 이미 폐업을 준비하는 상가도 몇 군데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상권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권이었는데 대형마트 바로 인근의 중심 상권은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었는데 이 경매 물건 주위의 상권은 이미 상권이 쇠락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쪽 지역의 상권이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불과 이 상권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아파트 40,000세대 정도가 5년 전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한 2-3년 전부터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상권이 발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영화관도 들어서고 여러 프랜차이즈도 입점을 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경매 물건이 있는 이쪽 상권에서 운영을 하던 프랜차이즈도 이쪽 상권으로 옮겨가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이쪽의 상권은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유동인구가 너무 없었어요. 바로 앞에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밀접해 있었지만 이 상가 앞의 길은 사람들의 주요 동선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가를 지나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입찰을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로드뷰를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는데 상가가 생기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이 상가는 공실이었던 겁니다. 2013년도부터 상가의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계속해서 공실입니다. 무려 7년이 넘게 공실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도 조사는 다른 사람들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은 3회나 유찰이 되었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26명이나 입찰을 했고 고가에 낙찰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의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에 투자를 하려면 주거용보다도 몇 배는 더 현장에 더 자주 가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그저 싸다고 특별한 하자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지도만 보고 입지 분석하고 상권 분석하고 덜컥 사버리면 또는 낙찰을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전 분석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확신이 섰을 때 그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확신이 안 선다면 준비가 덜 된 거예요. 그저 눈에 보이는 가격만 보고 또는 컴퓨터에 앉아서 상권 분석만 하거나 남의 말만 듣고 투자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디 잘못 낙찰받아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차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나는 상가 언제 낙찰 받아보나. 나도 상가 갖고 싶다. 네, 지금 그 상가가 있는 현장에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이는 그 상가에 엄마, 두 방이. 상가 제 아래 아래 한번 비춰.
아니야? 아니야.